안녕하세요. 강나연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기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바둑을 좋아하고 빠져들어야겠죠. 바둑 삼매경이란 말도 있는데요. 바둑에 몰두하여 무아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라는 재밌는 말도 유래했는데요. 물론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요.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항상 가까이 하신다면 자연히 기력은 빨리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보죠. 오늘은 삼삼 정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삼은 기회 착정 중에서 가장 실리에 민감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그만큼 위치가 낮아서 중앙 쪽으로는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잘 노리는 걸침이 바로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수인데요. 어깨 짚기는 중앙 쪽으로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자, 상대가 이렇게 어깨를 짚어왔을 땐 흑으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밀어가게 되는데요. 미는 방향은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밀어오면 백은 늘어가겠죠. 그때 여기서 두 가지 정석이 있습니다. 먼저 꼬부려 가는 수가 있는데요. 꼬부렸을 때 그냥 젖혀서 막는 것은 다음에 흙에 껴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행마이고요.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흙도 호구자리 급소를 뻗을 텐데요. 자, 여기서 어떤 행마가 좋을까요?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빈상각으로서 우영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쌍립을 쓰는 것은 너무 견실하게 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 뛰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나오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할 때 들여다보는 활용을 당하게 돼서 조금 기분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하는 것이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백도 흙 한 점을 축으로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날일자를 행마해서 백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다음에 흙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정석입니다. 이것은 백이 가볍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리는 좀 내주었지만 또 손을 빼서 발빠르게 두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꼬부리는 수 말고 또 이렇게 날일자를 해가는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행마입니다. 자, 다음에 손을 뺀다면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다시 한번 진출하는 것이 자세가 좋아서요. 백은 어떻게든 받아야겠는데요. 여기서는 두 칸으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한 칸으로 받는 것은 다음에 또 날일자를 해오면 먼저 머리를 내밀게 되죠. 그래서 백도 두 칸으로 뛰어가고요. 또 여기 손을 뺀다면 백이 막아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은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날일자를 달립니다. 그러면 역시 두 칸으로 받아서 여기까지가 삼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극명한 갈림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밀어가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날일자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쪽으로 날일자를 하게 되면 백이 막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날일자 했을 때도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 막아가는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은 흙이 날일자를 해오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백도 경우에 따라서는 둘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어간 반대 방향, 만약에 이쪽으로 밀으셨다면 백이 늘었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날일자를 하시고요. 백이 두 칸을 뛸 때 다시 한번 날일자. 그래서 두 칸으로 전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삼삼의 기본 정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삼에서 어깨짚기 정석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삼삼의 눈목자 걸침 정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의 포석을 검토해 보면서 포석 기술을 익혀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소극적인 포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둑은 초단과 7급 기력을 가진 분이 두신 7점 젖바둑입니다. 지금 백이 양쪽을 걸쳐두고 정수라면 지켜가는 것이겠지만 발빠르게 걸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견실하게 받아주었는데요. 이 수도 물론 좋은 수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내 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강하게
굿자로 붙여서 공격을 하고 싶은 자리네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간다면 백은 계속해서 벌려가더라도 흙은 조여와서 이 한 점을 이용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쪽에 백돌이 있었다면 이 세워주는 수는 악수가 되지만요. 이미 흙이 먼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백의 근거를 빼앗는 좋은 수가 되는 건데요. 이 교환을 해두지 않고 실전처럼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은 먼저 백이 달리는 수로 근거를 쉽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실전에서 이렇게 받아주자 백이 바로 이곳을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실전에서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당하시는데요. 여기서 붙여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끊어서 밑으로 단수를 치고 백에게 빵때림을 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수를 많이 두시는데요. 지금 이것은 물론 연결은 됐지만요. 상대방에게 빵때림을 주어서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바둑에서 빵때림은 30집이라고 하죠. 물론 30집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만큼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이 백도 약한 돌이었고 또 들어왔을 때 백도 약했는데요. 이렇게 쉽게 살려주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굿자로 강하게 공격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이 밀고 나와야 하는데요. 강하게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백이 매우 곤란한 모습이죠. 지금 젖혀 나오는 것은 흙이 끊어가서 다음에 후속 수단이 보이지 않고요. 붙여 나오는 것도 바로 차단해서 백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백으로서는 그냥 빈삼각으로 나오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붙여서 기대기 전법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이 젖혀오더라도 늘고 난다면 이쪽에 끊는 약점과 이쪽을 막아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아주 곤란한 모습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수를 실전에서 구사할 수 있다면 상수라고 해도 매우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고 나서 붙여가는 수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실전에서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붙여서 건너가고 말았는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는 삼가하셔야 할 수겠습니다. 이렇게 빵때림을 주고 건너가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였고요. 이쪽에서 백이 득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흙은 이렇게 붙여서 백이 젖히자 늘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백을 있게 해주어서 매우 좀 소극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도 이쪽을 붙일 것이 아니라 역시 굿자로 나와서 공격해가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한 칸 뛰는 것도 훌륭한 행마입니다. 백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약한 돌을 강하게 해주는 수는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실전에서 이렇게 두어가자 다시 한번 이곳을 붙이고 백이 늘자 이렇게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쪽을 둘 거라면 처음부터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칸을 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교환을 했다면 백을 강하게 해준 만큼 먼저 공격을 해서 이 돌의 체면을 살리셔야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져서 백이 다음에 이곳을 먼저 오게 된다면 악수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백이 이쪽을 나랬자 하고요. 이렇게 3-3을 지키자 이쪽으로 밀어오고요. 자, 여기서도 그냥 늘어받으셨는데요. 당연히 젖힐 자리입니다. 젖혀서 두려운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죠. 자, 이렇게 늘자 백이 다가오고요. 실전에서 이쪽을 나왔는데요. 이 수는 매우 좋은 수입니다. 지금 이 백을 공격하면서 이 백 한 점의 약점도 노릴 수 있죠. 그러자 백이 나를자로 받고요. 이쪽을 하나 붙여서 교환을 해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이 수는 이 백 4점을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조금 느슨한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서 이쪽에 두는 행마와 이쪽을 젖혀서 한 점을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하시는 게 좋았고요. 이렇게 두어오자 백이 다시 한번 걸쳐가서 발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젖바둑이라고 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둘 때에는 강하게 두어가는 것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연결의 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백이 이쪽을 건너 붙여서 흙을 차단하고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연결해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젖혀오는 것은요, 백이 끊어가서 다음에 물론 이 백 한 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요, 백도 기의 세 점을 잡아서 흙이 실리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실패겠죠? 자, 그렇다고 젖히고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요, 백이 단수를 쳐서 물론 끊어서 건너가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백이 이렇게 끊어간다면 패로 버텨가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건너갔다고 보기는 힘든 모습이죠. 따라서 이것도 실패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건너 붙여 왔을 때 젖히는 것은 조금 책략이 부족한 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가는 것이 연결의 맥인데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은 깨끗하게 건너갔습니다. 지금 이쪽을 나온다면 일선으로 건너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일선으로 내리는 것은 쉽게 두 점을 잡혀서 안 되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찝어가는 것은요, 이때는 아까처럼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점을 이어서 백이 이을 때 건너가면 그만인 자리입니다. 자, 백으로서는 조금 어렵게 둔다고 이쪽을 찝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현혹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끊어간다면 알기 쉽게 연결된 모습이죠. 실전에 이렇게 구자로 붙여서 연결하는 수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 수는 2선뿐만 아니라 3선에서도 적용되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와 같은 형태도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죠. 지금 백이 이렇게 젖혀서 흙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흙이 그냥 이렇게 밀어주고 마는 것은요, 백이 뻗어서 물론 흙은 계속 밀어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에 뻗는 자세가 좋고요. 이 한 점은 차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으로서는 불만이고요. 흙은 어떻게든 건너가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백이 밀고 나와서요, 막아야 하는데 뚫고 가면 역시 차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건너가더라도 먼저 끊어간다면 연결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한 칸 뛰는 것도 잘 안 되는 수인데요. 자, 아마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구자로 건너가는 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백이 위를 이어간다면 알기 쉽게 막아서 건너가게 되고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나온다면 이제는 위로 끊어서 백 두 점을 잡고 연결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물론 백은 단수를 쳐서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요, 흙은 두 점을 잡아서 안전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결의 맥을 살펴보았는데요. 반상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전 사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에서 백이 이렇게 걸치고요. 흙이 한 칸으로 받았을 때 바로 3-3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의 사활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흙은 차단을 해서 막아서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백이 나를자를 달려갑니다. 그러면 흙은 최대한 압박을 해오게 되죠. 백이 올라서면 있고요. 자, 다음에 백이 이쪽으로 흙의 약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것까지가 3-3으로 들어갔을 때의 정석인데요. 지금 이쪽을 손을 뺐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백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가는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붙여가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백이 단수를 쳐서요, 흙이 이어야 할 때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좋아서 삶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치중을 가더라도 단수가 선수여서 다음에 흙이 이을 때 이곳에 집을 내면 백이 살아간 모습이죠. 네, 이것은 실패이고요. 단지 끝내기에 불과한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잘 안 되는 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치중 가는 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백이 잘못 받아간다면 잡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만히 이렇게 이어서 궁도를 넓히는 것이 좋은 수가 되는데요. 흙이 젖혀올 때 먹여쳐가는 수가 있겠죠. 따내면 단수를 쳐서 있는 것을 막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백이 한 점을 따내서 패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잇더라도 백이 단수를 치면 패가 나는 모습이죠. 그냥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패를 만들어주는 것도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귀에서의 사활이 등장했을 때는 가장 먼저 궁도를 좁히는 발상을 해가는 것이 수익기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젖혀서 궁도를 좁히는 것이 좋은 발상이죠. 백은 석점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젖혀서 궁도를 좁혀옵니다. 바로 이 수로 백이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냥 한 칸을 뛴다면 치중을 들어가서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고요. 빈삼각으로 두는 것도 역시 치중을 간다면 백이 잡혀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죽음은 젖힘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바둑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마는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대마를 너무 무리해서 탐하지 말고 순리대로 두어 나가라는 뜻이겠죠. 전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대마를 몰이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